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오후입니다. 저는 오늘 볼 일이 있어서 대전에 왔습니다. 대전은 지금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야외에서 한번 진행해 볼까 했는데 비 때문에 어렵게 됐습니다. 요즘 검찰 문제, 지금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선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는 추미애와 조국의 은행과 자세를 보면서 수준 이하라는 느낌입니다. 이런 추미애와 조국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을 포기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미애가 그 자신의 감찰, 인사권 남용을 비판하는 제주지검의 한 검사에 대해서 커밍아웃을 해서 좋다, 이제 검찰 개혁이 답이다 라는 식으로 보복을 하겠다라는 뜻을 내비쳤죠. 그러자 전국의 지금 검사들이 나도 커밍아웃 하겠다 라고 나서서 지금 300명에 육박을 했습니다. 전국의 검사 300명 가까이가 지금 추미애 장관의 이렇게 검찰의 입을 틀어막는 행동, 과도한 검찰 개혁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뜻을 실명을 걸고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추미애는 이 같은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서 불편한 진실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이 정도일지는 몰랐다. 외면하지 않고 직시할 때까지 불편한 진실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이렇게, 이게 지금 비아냥입니까? 비꼬는 겁니까? 뭐 어쨌든 또 검사들을 겁박하고 나섰습니다. 추미애는 불편한 진실이라고 했는데요. 이 검사 수백 명이 추미애의 오만한 검사 입 틀어막기, 또 오만한 검찰개혁 내세운 검찰 죽이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시한 것을 두고 불편한 진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커밍아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모두 검찰개혁의 대상이다. 뭐 이런 식의 태도인데요. 불편한 진실이 아니죠. 든든하고 기다려온 진실입니다. 정말 우리 검사들이 아직도 불의를 보고 정말 검찰 중립을 훼손하려는 이 정치권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비판할 줄 아는 검사 제대로의 직분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 정말 고대하던 정말 믿음직한 검찰상을 보여줬다. 불편한 진실이 아니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우리가 좋아하는 진실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추미애의 겁박은 전혀 통하지 않을 겁니다. 검사들의 릴레이 댓글, 검사들의 릴레이 커밍아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더 기가 찬 건요, 추미애가 처음 한 제주지검의 검사의 반박글을 올릴 때 조국이 나서서 같이 도왔죠. 조국의 글을 받고 그 검사를 비판하는 조국의 글을 받아서 추미애가 좋습니다 하고 올린 글이니까요. 그 조국이 또 추미애를 돕겠다고 검사들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저는 지금 조국이 추미애를 돕는 건지 이게 지금 추미애를 더 나쁘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참 추미애 조국 잘 맞는 한조다. 끼리끼리 만났다. 참 그 수준이 그 수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국은 또 SNS를 통해서 지금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서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왜 반발하지 않느냐. 그 다음 과거 공개적인 수사 지휘가 아니고 비공개적인 법무부 장관이나 민정수석들의 비공개적인 검찰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 지휘가 있은 걸로 아는데 거기에는 왜 순순히 잘 받아들였느냐. 검찰 출신이 법무부 장관이 되고 민정수석이 되면 잘 받아들이고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이 지시하면은 받아들이지 않고 반발하느냐. 이런 글을 올려서 검사들을 비판했습니다. 이게 지금 좀 전에 추미애의 수준이고 이게 조국의 수준입니다. 이명박 김학의 재판 결과를 보고 왜 검사들이 반발하고 반성하지 않느냐라고 하셨는데요. 그건 내용이, 성질이 전혀 다른 이야기죠. 조국이 교수를 지냈고 지금도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대학의 다른 교수가
일 처리나 어떤 연구의 결과가 잘못됐다고 해서 모두 비판하고 나섭니까? 그 연구 결과에 비리가 있었다고 치더라도요, 그 비리가 있었다고 모든 교수들이 다 들고 일어납니까? 반발합니까? 아니죠. 연구 결과가 잘못된 부분은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김학이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재판 결과도 논란이 있는 것처럼요. 그것은 들고 일어나기보다는 총장에게 말을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성격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물타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지금 이거는요, 대학에 있었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다른 교수가 잘못된 연구 결과를 내고 다른 교수가 비리를 저지른 게 아니고요. 총장이라는 사람이 교수에게 자신을 비판하는 말을 하지 마라, 비판을 하면 보복하겠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검사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교수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모두 들고 일어나겠죠. 조그마한 비판의 언론도 허용되지 않는 그게 교수 사회가 교수 사회입니까? 그게 대학입니까? 대학 교수니까 잘 아는 사람이 이런 수준의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공개적인 수사 지휘가 아닌 비공개적으로 수사 지휘가 있은 걸로 아는데, 그럴 때는 잘 받아들이면서 왜 이런 경우에만, 왜 추미애만 반발하느냐, 같은 검사 출신이 아니라서 그러느냐, 뭐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라서 민정수석이라서 그러느냐, 일견 일리가 있습니다. 들어볼 만한 말이고요. 저도 과거에 그런 수사 지휘가, 이런 공개적인 수사 지휘가 아니고 그런 수사 지휘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국 씨, 왜 그 사람들이 공개적인 수사 지휘를 하지 않고 협의하는 소위 수사 지휘라고 이름합시다, 협의를 했겠습니까? 검찰의 중립성을 지켜주기 위해서입니다. 또 실질적 내용에 들어가면요, 그때는 검찰의 요구와 검찰의 주장을 들어보고 또 정권이 원하는 수준의 얘기를 하고 타협점, 협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옳다고는 하지 않지만요, 옳은 방향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검찰의 중립성, 검찰의 독립성 지켜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검찰들이 반발을 하지 않았던 거죠, 공개적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요, 추미애와 조국의 일하는 방식, 일하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거칠고 무식하고 단순하게 이렇게 일을 처리를 하면 반발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기관끼리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국정이 혼란스럽게 되고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치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추미애가 저렇게 무식하게 휘두르고 있는 칼질, 지금 조국이 추미애를 돕는다시고 또 조국이 법무부 장관일 때부터 하고 있는 그 무식한 소위 검찰개혁의 이름의 검찰 죽이기, 정치력이 바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뭘 믿고 추미애 조국에게 소위 이 검찰에 관계되는 문제를 맡기고 장관을 맡기고 민정수석을 맡기고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요, 일반 평균인보다 수준이 떨어집니다. 민망할 정도입니다, 지켜보기에. 말이 안 되는 공격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검찰들이 수백 명이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 추미애 장관의 언론 탄압, 검사들의 입을 틀어막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청원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부터. 그렇게 반발하는 모든 검사들을 모두 사표를 받아라, 사표를 수리해라라고 주장하고, 그 동의하는 그 숫자가 16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거 전에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바로 조국이 한 얘기입니다. 조국이 2012년이었던가요? 이 검찰개혁 이야기가 나오면서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조국이 그랬습니다. 검사들의 조직적인 반발이 예상이 된다. 그러면 인사를 통해서 검찰을 박살을 내야 된다. 소위 사표를 내고 반항하거나 항거하면은 모두 사표 처리하고 그 자리를 로스쿨 출신으로 모두 채우면 된다라는 게 조국의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 따라서 지금 청원글이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저는 2012년도 맞을 겁니다. 조국이 이 말을 할 때 참 검찰개혁이 어려운 거니까 정말
조직적 반발을 불구하고라도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조국이 지난 1년 동안 하는 언행, 행태를 보니까 제 해석이 틀렸습니다. 그런 합리적인 뜻이 아니고요. 진짜 지금 있는 검사들 다 목을 치자는 겁니다. 그게 청원글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좀 과장해 볼까요? 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 이민 가야 됩니까? 저 대한민국 국민 사표 내고 이민 갈까요? 문재인 정부를 하지 않는 사람은 문재인에 대한 비판을 하면 안 됩니까? 비판하면서 국민으로 살면 안 됩니까? 지지하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고, 비판의 말도 하지 말고 국민 사표 내고 외국으로 이민 가야 된다는 겁니까? 지금 검사들은 추미애 장관의 하는 행태가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비판도 못하고 검사직을 그러면 사표 내고 나가라는 겁니까? 조국 어디에 가면 운동을 제가 얼마나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민주주의를 위해서 운동권 출신임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곤 했죠. 이거 독재적 행태 아닙니까? 자신들에게 대해 비판하려면 사표 내고 비판하라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총장을 보고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그렇게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려면 사표 내고 하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누구를 비판하려면 사표 내야 됩니까? 과거 그런 적이 있죠. 우리도 독재 시절에요. 지금 자기 스스로 조국이 또 민주당 의원들이 독재자임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 청원글을 올리고요. 모든 검사들의 반발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라는 그 이유로 정치는 윤석열이 하고 있다.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고 하는데 윤석열 자기가 정치를 하면서 무슨 자기가 정치하면서 그 정치로 검찰을 덮고 왜곡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치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윤석열이 지금 정치하고 있다는 정치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양식 있는 검사, 양식 있는 국민들에게 자기 의사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의 정책에 대해서 자기 의사를, 비판적인 의사를 밝히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이 정치입니다. 윤석열이 이렇게 자기의 비판적인 말을 하도록 만든 것, 현 정부입니다. 현 정부에서 윤석열이 저렇게 하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자질도 없다는 사람을.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는 수준입니까? 국정운영 수준입니까? 개혁의 수준입니까? 이게 지금? 조국 추미애가 국회와 각종 SNS에서 떠들고 있는 그 유치한 말들요. 지금 추미애의 말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추미애가 지금 이 일선 검사들이 자기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내놓는 반응요. 그래, 좋다, 커밍아웃 해라, 개혁하겠다. 꼭 옆집 사람과 싸우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잘못해서 옆집 사람과 싸우고 난 뒤에 어디 가서 정정당당하게 설득력 있게 말하지도 못하고 자기 혼자서 지금 악다구니 쓰는 건요. 뭐 푸념 늘어놓는 것, 이 수준 아닙니까? 일선 검사들이 추미애 좋아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휘권을 갖고 있다고. 자기가 지휘권을 갖고 있는 그 일선 검사들이 장관님, 이것은 틀렸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지금 감찰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말은 비판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지 이것을 뭉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관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답을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 선거 시절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광화문 앞에서라도 나가서 밤새라도 토론을 해서 설득시키겠다. 설득시켜 보십시오. 설득시킬 자신도, 설득시킬 내용도 없으니까 이런다는 거 다 알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리는 말로 제가 마지막 말을 맺을까 합니다. 이렇게 거친 방법으로, 무식한 방법으로 검찰개혁을 하고 공수처를 설립하고 또 민주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뒤가 안전해지리라고 봅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처음으로 유배를 떠나게 만든 건 노태우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퍼주기 정책에 칼질을 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 40%, 절반도 넘지 않고요. 앞으로 그걸 지탱하기도 힘들 겁니다. 절반이 넘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하거나 또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민주당으로 재집권에 성공한다고 해도 그 재집권에 성공한 집권 세력이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할 때 문재인 대통령은 안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무식하고 거칠게 검찰개혁을 하고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면 여기서 생기는 또 위법, 이 부당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정치는 유연해야 합니다. 오늘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전에서 전해드렸습니다.